지방선거 D-22일입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제 곧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분석할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나오셨고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보고 네, 오늘 두 번째. 두 번 뵙겠습니다. 보고 네. 정들죠. 네.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 괜찮죠. 네. 인연을 맺어줘. 그러니까. 언제 한번 뉴스타파에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예. 엄청난 전문가니까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부터 소개를 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상품을 드렸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요. 후기. 자, 읽고 난 다음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세요. 지금 뿌리면 네, 됩니까?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한번 확 뿌려보세요. 예.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중간 크기 100ml를 제품으로 증정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오신 경우 또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 망설여졌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얼굴이 달라졌어. 지금 방금 전에 뿌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거 써보고 일주일 동안 써보고 제가 후기를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두드러기가 좀 있는데. 그래, 맞아. 네, 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있어요. 네. 이게 뿌리면 한두 시간 정도면 좀 사그라드는 게 좀 느낌 좀 나고. 낯빛이 좀 밝아진. 그러네. 밝아졌다는 얘기를. 피부톤이 밝아졌어. 좀 들었어요. 제가 이거 열심히 썼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여튼 볼 때마다 그냥 뿌렸어요. 이렇게 미스트 뿌리듯이. 미스트 야. 좋아요. 오늘도 저희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예. 우리 그 한상진 기자 예뻐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 뿌렸어요? 여기가 빛이 나는 손만 뿌렸구나. 손에 뿌렸어? 저는 이제 팔뚝 같은데 네. 제가 군에서 이제 전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건조한 상태에서 되게 추우면 이게 뭐가 납니다. 팔뚝에. 예, 그래서 저는 요새도 가끔 이제 여기 요 팔꿈치 윗부분이 아니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여태 그게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방금 이 광고 말씀이 딱 네. 맞아요. 가려워지는 게 딱 팔뚝이 가려워져요. 얼른 가져가서 뿌리세요. 지금 자켓을 벗어. 빨리 뿌려. 감사합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광고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모두의 창업 광고인데요. 일단 그냥 기분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가가,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내 편에 서서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모두의 창업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창업입니다. 창업 어렵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돼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복잡한 서류 준비 대신에 블로그에 글을 쓰듯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되시면 창업 활동 자금과 함께 전문 멘토와 자문단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네. 도전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 번 해보는 용기.
5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모두의 한 칸씩 띄고 창업 이렇게 쓰시면 홈페이지 연결되거든요.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하실까요, 대표님? 전 이미 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어서 안 되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진 기자는 창업 아이디어 하던 거나 잘해야 돼요? 아니 뭐 꿈이죠 뭐. 그 사실 기자들의 꿈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장윤선처럼 되자. 진짜? 네, 그럼요. 난 처음 듣네 오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본인이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저널리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매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건 뭐 모든 기자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선배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때 할 걸 그랬어. 모두의 창업할 때. 도움 주는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게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있어요. 창업을 해서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쓰고 싶은 기사 다 쓰고 출장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회사 다니면 그거 어렵잖아요. 눈치 보이고 회사에서 조율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결정해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좋다. 많은 기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십시다. 네. 모두의 창업. 네. 아니 저도 여기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네. 3주째 네. 제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장윤선 선배가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끄는지 한번 살짝 보려고 제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취재 들어간 것 같은데 불안한데. 자, 본격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59.7% 그리고 NBS는 67%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리얼미터 조사가 59.7인데 직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고점이 65.5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리얼미터는 이제 국정 그 평가 문항이 그 표본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고점 대비 하락은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65.5에서 59.7까지 이렇게 따지면 5.8% 포인트 격차가 나죠. 네. 하락폭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2,007명 조사를 해서 2.2% 포인트 오차 범위를 갔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정률도 저점 이제 30.0에서 35.7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오차 범위를 넘어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세, 대통령 긍정률은 이 ARS 조사에서 단기 하락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내용을 봐야 될 텐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에서 긍정률이 44.1 나왔어요. 부정이 49.2입니다. 그럼 부정률이 더 높죠? 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 차라서 5 정도 차이 나는데 그 5점이 이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직전 조사 59.5에서 지금 59.7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0.2 아주 극히 미세하게 살짝 올랐다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직전 조사에서 대구 경북이 긍정률이 50.4, 부정률이 40.3이에요. 직전에. 그러니까 긍정이 10% 포인트 정도 더 높았죠. 네. 그런데 전체 평균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위아래가 부정 긍정이 뒤바뀌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는 고관여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그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전에는 긍정이 10% 포인트 높았다가 이제는 부정이 5% 포인트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의 그 바뀌는 흐름이 잡혔죠.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났다. 뭐 이것도 아주 뚜렷하지 않아요. 거의 오차 범위 그렇게 이제 격차의 이동이 15라고 따졌을 때, 15% 포인트라고 따졌을 때 지금 표본 수가 한 192명 정도 되면 이게 한 7 되니까 거의 오차 범위 정도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있구나. 네,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이 흐름이 뭐 압도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 TK 정도가 있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2.5 그러니까 보수가 50, 네.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뭐 진보 쪽이 25, 네. 뭐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나든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65대 네. 뭐 한 30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은 대등하면서도 조금 빠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또 대통령 긍정률도 네. 살짝 이제 하락이 돼서 요거 리얼미터 결과만 보면 저는 사실 리얼미터 결과를 보고 사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결집이 있다 하는데 정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에는 다른 지표들은 다 빠져도 대구에서 네. 대통령 긍정률은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빠진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네. 주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잘 한번 보시면 대통령 긍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프레임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 줘야 되느냐 네. 요거에서의 정부 여당 안정론 지원론 요게 이제 그 다음 정도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정당 지도가 있습니다. 정당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 잘했느냐라는 평가 네. 이런 한 주요 4개 정도로 봤을 때 대구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험지죠. 엄청난 험지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도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 대통령 긍정률로 이제 버텨주는 대통령 긍정률이 이제 끌어올려주는 상방 압력에 대해서 올려주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김부겸 후보라든지 그 인물론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서서 올려줘서 덩달아 나머지 지표들이 좋아졌다가 지금은 살짝 나머지들이 빠질 때에 대통령 긍정률은 안 빠졌었어요. 네. 그런데 주식 요거 영향이 큰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는 뭐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예리하게 분석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제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네. 대구 경북의 민심이라는 건 사실은 뭐 원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만 이제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도저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저쪽에 표를 주겠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었던 사람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 그리고 이제 선거 국면이라는 이제 공간에서 이제 뭐 이제 샤이 보수가 이제 표의 형태로 이제 여론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지 않나?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이게 원래 이쪽으로 갔었던 게 이쪽으로 확 옮겨졌다 이거보다는 네네. 그냥 감춰져 있었던 게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선거 때 어차피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집결을 하잖아요. 양쪽으로 네네, 이제 예. 진영으로 집결을 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 이제 근소한 범위 이제 그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뭐 7대 3, 뭐 8대 2 정도로 이제 거의 고착화됐었는데 네. 수렴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논란이 이 보수 특히 이제 극우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의 집결 그리고 극우와 그냥 보수 간의 연대 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조작기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대구 선거는 민주당이 오지 말고 네. 그냥 김부겸 혼자 하면 되는 네. 선거라고. 근데 이제 그 분위기는 부산도 좀 그래요. 그렇죠. 부산도 네.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또 저쪽도 이제 긴장을 하니까 그 맞아요. 또 결집을 하는 게 예, 좀 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효과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냥 기자로서 느끼기에는 예. 대구의 상황, 부산의 상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지는 않는다. 않는다. 예. 네. 긍정적으로 보이진 그러니까요. 않는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부산. 네.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여론조사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나는 그 조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제 그 분명하게 그리고 동네 분들은 역시 재보선은 동네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사진을 그렇죠. 찍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도 상당한 격차가 있더라. 어차피 재보선은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가 맞아요. 않기 때문에 예. 예, 결국에는 투표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정표가 예. 되게 중요할 걸로 이제 기자로서는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그 대구가 바뀌었다. 부정평가가 올라왔다. 여기에 주된 원인이 조작기소 특검이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 안전 관련해서 막 뭐 어제 그제 뭐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바라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된다고 좀 보는데요. 네. 첫 번째 나왔던 건 조작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갔을 때 특검이라는 성격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네. 조작 기소다라는 거는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정보를 많이 캐고 좀 그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논박이 가능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있어요. 아니, 뒤져봤더니 좀 뭐 보니까 네. 정말로 이거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기소를 했다라는 것들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해가지고 어떤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제 그 토론이나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톡방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가능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이거는 잠복해 있는 건데요. 정치 저관여자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저 지원금입니다. 민생 지원금. 민생 지원금. 네, 예. 아. 그럼 민생 지원금을 받아서 좋은 사람도 있는데 예.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을 긍정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색을 안 해요. 네. 아, 난 받아서 너무 좋아, 행복해, 살맛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뭐 줘서 혜택을 입었을 때에 나 이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지금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고 네. 일부만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우려점이 있죠.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나 받았다라고 하면 좀 미안한 게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그 해당이 됐다라는 건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낮다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받은 혜택은 받은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표는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문제죠. 네. 이게 뭘 가져오냐면 국가 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중산층에서 뭐 정치 저관여 중산층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경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예. 뭐 전업주부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실 때에는 국가 부채는 내가 있는 거를 깨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사실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빠 해봐 이슈처럼 네. 이런 거는 그게 너무나 좀 단순하잖아요. 예. 뭐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언론에서 질타를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민주당 이제 과거에 단체장들이 그런 어떤 미투 건으로 네. 이제 낙마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평소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강하게 반박을 못해요. 이런 주장을 하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그 높은 지지도를 받지 못했던 험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봐봐라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금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는데요. 대구는 민주당이 원래 험지였죠. 네. 그러면은 완전히 다 모여보자 이러면은 보수가 60 밑으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가 한 40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네.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밑에라든가.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가 결집했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집을 해서 들어가는 흐름과 이미 스윙 전환의 네. 마음을 좀 바꾼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 정부도 보고 또 뭐 탄핵도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인데 아니 이젠 바꿔보자라고 하는 스윙 전환, 태세 전환이죠. 네. 저 자신의 어떤 그 투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인데 이렇게 전환하시는 규모가 사실은 더 크거나 아니면 여론에 안 잡히고 뒤에 그냥 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20에서 30%는 지금 관망세인데 네. 이분들은 스윙 전환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장 가서 스윙 보팅을 해버리면 이거는 현대사가 바뀌는 거죠. 한국 현대사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분명히 보수에게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정부 여당을 먼저 때리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전처럼 그러면 보수가 더 강세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앞에 지금 아까 뭐 D- 며칠입니까? 22일. 예. 불과 3초 남은 예. 이 상황에서 예. 그 계산을 하고들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 주셨는데 하여간 미국은 이제 삼가 선거라잖아요. 주가, 유가, 물가. 네, 우리도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이른바 인성 논란인 거고 그다음 실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있던 장면이 있어요. 일단 그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말씀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오빠 논란하고도 좀 비슷한 네. 거긴 한데 사실은 이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설화가 항상 문제고 그렇죠. 별거 아닌 걸로 커집니다. 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설화는 역시 17대 총선의 그 노인 비하 발언. 근데 그거 말고도 많았어요. 제가 이제 대략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정치인의 설화나 사소한 잘잘못 그 뭐 작은 행동 하나가 선거 결과를 뒤바꾼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부망천도 네, 뭐 이부망천도 있었고 예전에 김기춘 씨 부산 내려가서 뭐 우리가 남이가부터 해서 떠오르는 것만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나마 이제 저런 정도의 사건이 뭐 반복되면 저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저거 이제 저런 거는 그나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극복이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그 조사기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신문을 보는데 여전히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지금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조사기소 특검을 이제 미루기로 한 뒤에 기사를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만 지금 주구장창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면씩 털어서 지금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그게 이제 내내 좀 마음이 좋지 않고 네. 그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지난번 그 오빠 논란 이후에는 저런 식의 논란은 이제 거의 이제 사그라든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좀 긴장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 예.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저 장면보다 저는 어떤 장면을 보고 싶냐면 한동훈 씨가 정영근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 정영근 영. 사실은 정영근 씨를 왜 영입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 분들이 그 정영근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석이 과연 맞는지 만약에 그분들 분석대로 그런 이유로 한동훈 씨가 정영근을 영입했다면 저런 사람은 전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질 않아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전에 그 우리가 영상으로 봤었던 한동훈 씨가 진짜 그 저기 다치는 사람을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저런 모습이나 오빠 논란 이런 거보다 사실은 정영근 씨 관련된 논란이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엄중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언론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한겨레 경향 정도에만 예, 쓰는 것 같아요. 정도입니다. 신문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묻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그 저기 레거시 언론들한테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거기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언론들이 근데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끔찍한 그 고문을 당했던 그 양홍석 선생한테 저희가 혹시 인터뷰 가능하냐고 여쭈었더니 지금 현재 암투병 중이세요. 정영근한테 그 성고문을 당한 분이세요. 네네네, 압니다. 예, 그런데 도저히 못 나오시겠다. 원래는 나오시겠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나오시겠다고 했다가 막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트라우마여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영근 저분은 드라마틱한 게 과거에 공안검사 시절에 있었던 잘잘못도 너무 크지만 정치권에서 퇴장할 때에 벌어졌던 사건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형 소동이 있었죠. 네, 대형 소동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인이 그런 소송에 휘말린 적이 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거나 뭐 무슨 뭐 설명을 한다거나 해결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1, 20년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지금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극복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은 보수 재건. 예, 보수 재건을 주장하는 한동훈 씨가 영입을 했다라는 게 이거는 제가 전문 용어를 잠깐 쓰면 그로테스크 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그 부산에 가가지고 박민식 후보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한상진 기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자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해가 안 가. 아니 보수 재건한다. 네. 평소에 주장하던 네. 거하고 맞냐 이게 정영근 영입이.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박민식 후보 같은 국우 인사 입에서 그런 그런 말이 말을 나온다는 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벌어진 이 선거판 예. 지금 박민식 후보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에서 그런 말 했다면서요. 자기는 2년 후에 청와대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어머니 거 모시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토마토를 주신 어머니가 예, 계시는데 예. 근데 제가 그 부산 현장에서 그 취재하면서 느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소위 이제 위드훈이 팬클럽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대전에서 뭐 가까운 데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처럼 똑같이 하얀 그 셔츠나 브라우스나 이런 걸 입으시고 빨간색 무슨 브로치 같은 거를 뭐 네. 달아요. 뭐 딸기 모양인가? 뭐 하여튼 뭐 그 하트 모양인 네. 하트였던 것 같아요. 하트를 달고 있는데 상점에도 그런 상점들이 있어요. 아. 구포시장에. 그러니까 그 주말에 구포시장은 위드훈이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도 사시고 장도 보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거 캠페인 전략. 근데 그 구포시장을 민주당의 기초의원 후보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북갑의 민심을 알려면 구포시장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포시장에 갔는데 갔더니 구포시장 현장은 그 위드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이 왜곡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몇몇 분만 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상황이 이래요. 부산 상황이 이렇다. 심각하네요, 생각했던 거보다. 네, 그러니까 그 북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더 중앙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박민식 후보한테 조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났어요? 한마디. 네. 저희 뉴스타파가 열심히 보도를 했었던 건데 네. 어차피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제 합리적인 후보가 됐고 한동훈 후보가 극우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의 지금 미국 가 있는 딸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 딸이 고등학교 2년인가 3년인가 동안 2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 예. 해서 그거를 인정받고 그리고 온갖 그 뭐 책도 내시고 논문 고등학교 때 쓰고. 뭐 논문 쓰고 그거 한번 논문 검증해 대필 의혹도 보라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렵게 검증하실 필요 없고 예. 저희 뉴스타파에서 수년 전에 기사로 충분히 검증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정 예. 어디가 기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한동훈 씨하고 한번 토론을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래놓고 이분이 온갖 곳에 다니면서 조국혁신당 대표 욕하고 대한민국의 공정의 기준이 마치 자기인 양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보수 재건의 이제 그 전도사인 양 얘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민식 후보가 한번 제대로 한번 검증하는 네. 기회가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립니다. 예. 박민식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조언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예, 뉴스타파 기사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달성.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출마한 원래 대구시장으로 간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턴해서 지금 대구 달성군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그 KBS 대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 38? 요 정도로 붙어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조사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좀 해볼 만하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44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 지역에 뭐 새로운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국민의힘의 어떤 굳은 자 지역구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조사는
KBS 대구죠. KBS 네. 대구가 역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일 6일 조사한 거네요. 예,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인데 여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45.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39입니다. 네. 9점이 이내네요. 9점이 이내에서 팽팽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옛날 대구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윙 전환하려는 그 흐름이 네. 이게 뚜렷하다라고 봐야 돼요. 보수 결집이 뚜렷하다 있긴 있습니다. 보수 네, 결집도 네. 있긴 있어요. 있다. 최근에.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윙 전환하는 게 두툼하게 잡혀요. 스윙 전환이 두툼하게 잡힌다. 예, 그거는 대통령 긍정률이 여기 달성. 이 같은 조사에서 59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잘한다. 예.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말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달성 군수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달성군 지역위원장 박형룡이 나왔을 때 30. 달성 군수가 아니라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예, 맞네요. 예, 국회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 예.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형룡 예. 지역위원장이 30. 음. 그다음에 이진숙 예. 전 방통위원장 39. 네.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를 아주 미세하게 벗어났어요. 거의 오차 범위에 걸쳐서 살짝 벗어난 겁니다. 예. 9% 포인트 격차라는 예. 게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분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코테일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있지요. 김부겸 후보가 지금 뛰고 있으니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어. 이것도 예측하라고 하면 모르겠다. 모르겠다죠. 모르겠다죠. 네. 왜냐하면 없다 20%. 지금 22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22일 남았는데 뒤집을 수 있냐? 아시다시피 뒤집히는 곳은 예. 일주일만 해도 엄청나게 격동이 격동이. 시작이 되죠. 예. 지금 없다 29, 없다 모르겠다 29입니다. 네. 그러면 부동층 29인데 네.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죠.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예, 뭐 보수의 결집을 볼 건지 근데 아니면은 정말로 네. 크게 봐가지고 지역 발전할 사람 뽑을 뭐 그런 건지.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그러면은 스윙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전환을 예. 해야 된다. 예. 아니 국가도 대전환기에 있는데 예. 대구만 전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제 3040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군이고 전국에서 출생률이 또 가장 높은 군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이 많은 그렇죠. 중소기업의 이제 그 1,100개의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도가 지금 여기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6이에요. 이거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그럼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30 넘는 경우는 가끔 있었죠. 큰 선거를 예, 앞두고. 예. 그런데 까보면은 그러니까 득표로 따지면 20%대였고요. 20%대. 예, 30분 못 넘었었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 이 정당 지도에서 못해도 한 50은 해요. 예, 많이 하면 60, 70 하는 거고 예. 못해도 50 정도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무려 26입니다. 네 다 분 중에 비슷하네. 그럼요. 예.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지지하는 정당 자체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36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1입니다. 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정당 지도를 보았더니 40대에서 예. 5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40대에서요. 40대에서. 예, 그러면 허리 달성군의 40대. 달성군의 40대. 예. 허리 세대잖아요. 거의 평균 연령이 44. 예. 네. 그리고 30대에서도 예. 더불어민주당 28에 국민의힘은 22예요. 뭐 오차범위 이내지만 예. 이렇게 봤을 땐 그러면 한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년들 그리고 갓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음. 뭔가 이제 꿈을 꿔보는 사람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직장도 예. 얻고 예. 결혼을 할까, 뭐 내 집 마련을 언제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생각이 좀 스윙 전환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네요.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이제 잡히는 건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한상진 기자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진숙, 김태규 이 런닝메이트들의 당선인데요. 예. 이게 보통의 선거라면 뭐 저는 이제 김 대표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 기자 한상진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내란 세력의 척결이고 내란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사회에 갖는 의미는 좀 남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도 네.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네.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있어요. 예. 있는데 아니, 장동익 대표 최소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과의 대척점에서 싸우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기보다도 약간의 비자발적으로 네. 윤어게인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진숙이나 김태규 이 두 분은 자발적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하고는 결이 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 아스팔트 구구 보수로 저는 분류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어게인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싸움을 했는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우는 건 또 전장이 또 달라진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진숙 김태규의 국회 입성은 한국 정치 지형에 매우 큰 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3대 총선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많이 뒤바꿀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 22대 총선의 기준으로 보면 자유통일당, 정광훈당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을 2명 혹은 3명 정도를 배출할 수가 있는 상태고 그 정도의 투표율이 그대로 나온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는 23대 총선 때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가 7, 8명 정도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럽식 다당제의 세계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럽의 경험에서 봤죠. 충분히 봐왔고 예. 그런 나라가 되는 건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진숙 김태규의 당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언론인이니까요. 제 언론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에서의 극우의 문제가 네.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취재 포인트인데 그 시기를 한 2년 정도 앞당기는 일을 지금 이진숙이 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당선이 매우 높게 점쳐져서 매우 그게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 대구에 계시는 분들, 대구 시민들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지해 오셨고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올바른 투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 기자로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이 남자 기자 정말 말씀 잘하신다. 그래요? 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비교적 오랜 세월 기자 생활하신 관록 있는 기자이신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뭐야?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투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것은 여전히 네, 매우 중요하다고. 내란 종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나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두 사람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 아마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치의 무대로 복귀를 한다면 네. 결국에는 윤어게인을 계속 주창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제일 황당한 게 헌법에 뭐 근대화를 넣자, 뭐 새마을을 네, 넣자,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건국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다시 또 똑같은 이념 논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또 색깔론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구태의 반복이다.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거가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닌가.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빼먹었네요. 이제 추경호 씨 빼먹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세 분의 네. 당선 문제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에서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선거는 17대 총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민주노동당의 열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노동당의 열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예. 노회찬 돌아가신 고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 뭐 천영세 뭐 담병호 의원 뭐 이런 분들 지금 기억이 막 쭉 나는데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지금은 아마 훨씬 더 후퇴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번 재보궐 그리고 다음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다가올 23대 총선에서 아스팔트 극우 보수 세력의 국회 입성이 가져올 변화는 민주노동당 열석보다 훨씬 더 아마 대한민국에 그 큰 나쁜 영향을 전 미칠 거다라고 악영향을 미칠 거다.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가면서 투표를 하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소나무님께서 경상도는 포기가 마음 편함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대구에 제가 현장 취재 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대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럼요. 대구에도 민주주의를 원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구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런 사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2023년에 9월달에 제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이제 압수당하고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이제 수사를 받은 저희 뉴스타파 직원 3명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북콘서트를 하러 다니는데 제주도부터 이제 저희가 서울로 쫙 올라왔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의 전사들이야. 예. 그 북콘서트에 한상진 눈이 예. 그러니까 이게 한상진 기자 진짜 이렇게 눈물이 이게, 지금 예. 맥혔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 제가 이제 이 클로즈업 좀 이- 해주세요. 대구에서 그 북콘서트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예. 이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구를 뭐 포기한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대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구나 부산 같은 곳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였어요. 불과 맞아요. 얼마 예, 전까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로라도 그런 말씀을 그냥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밖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유 한상진 기자 우니까 나도 눈물 나다. 제 말이 맞잖아요. 맞아요. 네. 한상진 기자 말이 맞고 저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진주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울어요. 그리고 딱 말씀하시는 게 우리 김대중 선생님부터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굴곡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 독재를 넘고 넘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자 선진국 대열, 엄청난 국방력을 갖춘 그리고 뭐 BTS를 보유한 그런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됐고 그 어느 것보다 K 민주주의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그 아주 저는 깔끔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쓰레기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럼요.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는데 없어요. 저는 그 예. 출발이 저는 대구고 서부 경남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남 선거다. 맞아요. 예, 예. 영남이 어떻게 예. 영남의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평택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평택 얘기도 어차피 평택은 조국 후보나 김용남 후보나 둘 중에 하나 된다. 되죠. 예. 위동 후보 죄송하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는 너무 싸우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영남은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언론 얘기 잠깐만. 제가 이제 말이 많아진다 오늘. 제가 이제 언론 얘기 하나만 딱 드리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언론 신문들을 쭉 보면서 하나 정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기준을 딱 잡았어요. 부산 북구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번에서 그 재보궐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냐
실패했냐를 아마 판가름 할 겁니다. 네. 한동훈이 당선이 되거나 박민식이 당선이 되면 분명히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 이번 선거 패배했다라고 프레임 잡고 갈 거예요. 규정하고 맞아요. 갈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가는 순간 사실은 저게 사실이 아닌 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기는 거예요. 최소한 윤호개인 세력, 제가 말씀드린 뭐 극우 보수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박민식 후보나 사실상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극우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걸 커밍아웃한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윤석열 검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막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북구 이런 데서 지고 대구 이런 곳에서 김부겸 후보 혹시라도 졌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아요. 예, 벌써부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덕훈 사태 제일 황당했던 12월 3일 그 밤에 그 난리를 치고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다음에 윤석열 만나고 와가지고 느닷없이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공동 정권을 한다는 식의. 근데 덜 받는 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사실은 윤석열 내란에서 네.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5가지 아주 정도 되는 중요한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사법적인 판단을 안 받았어. 맞아요. 아니 저는 이 문제를 특검이 저는 사실 뭐 특검 공수처까지 못 봤지만 네. 기소를 했나? 안 했을 걸. 안 했죠.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안 했어도.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거를 지금 종합특검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특검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씨가 뭐 그 자기가 출국금지 됐다라는 걸 가지고 또 선거운동에 써먹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써먹을 때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은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2의 쿠데타를 모의하고 시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만큼이나 죄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언론에서는 한동훈, 조국 두 대선 후보급 주자가 이번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올 거냐 거기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텃밭은 아니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이제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는 곳이 이제 평택 이 서해안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그 배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김용남 후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지세를 막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세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남과 조국을 비교한다면 예. 조국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곳이 바로 평택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용남 쪽으로 올라가다가 사실 다시 흔들렸어요. 네. 조국 쪽으로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알 수 없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희동 후보 쪽으로 언론에 이 관심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김용남이냐 조국이냐 네,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라졌어요. 네. 네, 별로 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되다가 막판에 누가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가 된다든지 황교안 후보가 뭐 던진다든지 해도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겠느냐라는 정도가 돼서 지금은 그러면은 묘하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간의 경쟁 구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되면 막판에 그럼 김재현 후보가 완주를 할지 예. 아니면은 어떠한 두 후보 중에 누구와 연대를 할지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JTBC가 메타보이스하고 리서치랩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사이에 평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가 23,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18,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6, 김재현 후보가 6,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11, 그리고 부동층이 16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예, 예. 물론 이제 근데 5.5 이내입니다. 다. 예, 예. 3강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 참 3강이 특이한 5.5 거. 이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 제가 2주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위동급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참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 돗자리 한상진 제가- 돗자리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황교안 후보가 위동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제안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저는 위동 후보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게 그 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저는 인생 길다. 정치 길게 보시면 지금은 황교안 같은 사람을 손잡는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선거에서 사실은 뭐 김용남 후보가 되든 조 후보가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 위동 후보한테 예. 관심 더 가는데 예. 선명하게 싸우라. 어. 선명하게 싸우고 내란 세력하고 분명히 선을 긋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름답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위동 후보 같은 사람들은 예. 이번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황교안 같은 사람의 얘기에 뭐 귀 기울이지 마라.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 제가 계속 이제 2주 계속 연속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지금 조국 후보하고 사이에 이렇게 설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말싸움을 계속 말싸움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예. 사실은 이게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저기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정치인들의 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말들 중에 예. 제 기억 속에 단 하나도 음.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결과로 남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거 지나면 다 휘발유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은 같은 길 가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당대당 연대를 해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 굉장히 중요한 조언 해주셨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이 선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고 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같이 함께하는 일종의 이제 자매당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선거는 선거라 시작하면 그렇죠. 또 네. 이게 피철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계속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캠프 내부도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안 그러기를 그게 결국에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국민들에게 시너지를 주고 사실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축제처럼 치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우리가 거의 무슨 전투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치러지는 첫 번째 또 동네 일꾼들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좀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살벌해서 못 가겠다 거기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하는 아우 말처럼 살벌해.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하는 말처럼 국민들이 질린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질려가고 있어? 질린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는 어.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좀 걱정돼요. 예. 적당히 하라는 우리 한상진 기자의 조언을 깊이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캠프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 좀 우리 그 대표님께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역이나 선거구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글쎄요. 전북? 서울이죠. 서울? 예, 서울? 전북도 저는 관심 있게 예, 보고 서울과 있고요. 전북. 예. 전라북도에서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럼 도대체 그야말로 텃밭에서 무소속이 네.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 또 이제 문제인데 서울도 못지 않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민주당의 완전히 혐지인데 사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시장을 배출한 게 이제 박원순 후보 처음 나갔을 때 이제 무소속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배출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도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만큼 격전지에서 지금 5.2 이내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불어민주당 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긴장이 이완됐다라고 네. 봤습니다. 긴장이 이완됐다 더불어민주당. 예. 그런데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오세훈 물론 지금 봤을 때 오세훈 과거 오세훈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좀 뭐랄까 힘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도 이제 우서혁에 나오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연초에는 미세하게 앞선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거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캠프 자체에서 많이 좀 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오세훈 캠프가 예. 포기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에 이제 힘이 잘 안 실리는 거는 있어요. 예. 저 정도 메시지인가라고 과거에 오세훈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요새는 그만 못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긴장 이완을 좀 완전히 구두끈을 다시 메고 바짝 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라든지 준비를 잘하고 네. 뭐 후보의 뭐 개인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서울은 하여튼 끝까지 저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예, 봐야 된다. 끝까지 아니, 봐야 된다. 원래가 서울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보수가 이기기 쉬운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기자로서 이게 보면 오세훈 씨는 완벽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이 된 사람이고. 근데 정원호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행정가 같아요. 예. 정치인 느낌이 별로 없고.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도 정치인의 메시지와 행정가의 메시지는 다른데 행정가의 메시지가 읽혀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그 오세훈 후보의 뭐 TV 토론 뭐 이걸 좀 이렇게 좀 저하고 하는 게 좀 네. 있는 게 같은데 이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의 정원호의 모습이 네. 보여지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좀 손쉽게 선택할 네. 수 있겠다. 지금은 너무 그냥 행정은 잘하는 사람.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행정가만의 마인드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은 완벽한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예. 좀 정치인 정원호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기자로서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네. 뭐 사사로운 말실수를 가지고 우리 언론이 부각시켜서 일종의 이제 침소봉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인상에 또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걸 당연히 가지고 하죠. 이제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늘 보면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 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 역시도 굉장히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소한 말실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두끈, 뭐 운동화끈 질끈 매고 초심으로 정말 바닥을 박박 끼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말씀, 뜨거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글루타셀을 꼭 챙겨가서 아침 저녁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매주 주시는 건가요?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어. 다다음 주에 예. 체험기. 예, 예. 요 팔뚝의 체험기 어땠는지 꼭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